오늘 함께 살펴볼 차는 혼다의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현재 총 5세대까지 출시됐는데요. 지금 이 모델은 2017년 나온 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프론트 그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유광 블랙, 피아노 블랙이라고 하는 반짝반짝거리는 검은색의 플라스틱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혼다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친환경 모델에 엠블럼 주변에 이렇게 파란색을 둘러 친환경 자동차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가 적용됐는데요. 헤드램프랑 중앙 주행등이랑 모두 LED가 적용돼서 시인성도 좋고 밖에서 보기에도 더 밝게 보입니다. 하단부에는 포그램프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주변부를 크롬으로 마감을 줘서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앞으로 툭 튀어나온 모습인 듯한데요. 혼다가 원래 좀 엔지니어링이 좀 강한 브랜드입니다. 점점 디자인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전체적인 디자인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5세대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링도 뛰어나긴 하지만 디자인 쪽도 많이 신경을 써서 예전 모델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 좀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갔고요. 타이어 사이즈를 보시면 235-5R 19인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CR-V의 가장 하이 트림인 투어링 모델인데요. 투어링 전 모델에 비해서 여기저기 옵션 사항이 좀 많이 포함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옆에 엠블렘을 특별하게 추가를 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크 패널 쪽도 확인해 보시면 반짝반짝거리는 크롬 재질을 많이 둘러놨는데요. 이 크롬 재질 같은 경우는 적당히 사용하면 자동차의 고급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사용한 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커 패널과 더불어 그린하우스 주변도 크롬 재질을 둘러서 고급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H 로고, 익사이팅 H라고 하는 혼다의 로고인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주변부를 파란색으로 둘러서 친환경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자동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에 AWD라는 마크가 추가됐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역시 측면부와 동일하게 하이브리드라는 마크를 추가해서 좀 더 특별함을 강조했고, 가장 상위 트림인 투어링의 트림을 표시하는 엠블럼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기다란 세로형이 적용됐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LED 라이트가 적용됐고, 이쪽은 방향 제시등이, 이쪽 부분에는 후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전면과 측면과 같이 크롬 재질의 장식 부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반사등과 함께 이 밑에 부분도 반짝거리는 크롬 재질을 추가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배기구를 숨겨놓은 형태입니다. 먼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좀 세 분할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좌측 부분은 배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 가운데 부분은 지금 메인 계기판이며, 오른쪽 부분은 현재 주유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위에 전면 윈드실드에 매립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시동을 켜면 이렇게 솟아오르는 형태인데, 이 부분은 좀 저렴한 차들, 합리적인 가격으로 HU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 메인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총 이렇게 생겼는데요. 베젤이 조금 두꺼운 형태입니다. 지금 이 화면이 대기 화면인데요. 이렇게 지금 밤하늘의 별 같은 이 대기 화면은 혼다의 예전 모델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식이고요. 옆에 보면 주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주 메뉴가 있고요. 그 하단부를 내려보면 물리식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리식 버튼은 중앙부에 변속 버튼을 포함해서 좌측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홀드 버튼이 있고, 우측부에는 자동차의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드, 이콘 모드, 그리고 EV 모드 총 3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센터 콘솔 쪽 하단을 보면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 패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은 다양한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암레스트 쪽도 역시 이렇게 열면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을 더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하고 1열 도어 쪽 도어 트림은 다 약간 이 나무 재질 같이 보이는 이런 우드 재질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제 우드 재질은 아닌 것 같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노리기 위해서 이 우드 젤을 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 그립감은 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 주로 손이 올라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딱 잡았을 때 손의 굴곡을 딱 감쌀 수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이나 감속할 때 내장 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달려있는 시프트 패들입니다. 2열 자리에 앉았습니다. 2열 쪽 보면 레그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당겨 놓지도 않고 운전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뒤쪽 공간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시트 착장감 같은 경우도 좀 가죽의 재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앉는 느낌도 좀 좋은 편입니다. 가운데에는 센터 암레스트가 있어서 이렇게 팔을 지지할 수 있고요. 이쪽에는 매립 형태로 되어 있는 음료수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스키스루는 따로 없습니다. 2열 송풍구는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개폐를 할 수 있고 방향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송풍구 하단에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두 개의 USB 잭이 존재합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깊고 넓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6대4로 접히고요. 시트를 접었을 때 총 용량은 1945리터입니다. 이쪽 와서 보시면 바닥 덮개를 올리면 타이어 리페어 킷과 워셔액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이런 도구도 있습니다. 2열 시트는 트렁크에서도 쉽게 접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터치로 누르면 바로 접힙니다. 이쪽도 누르면 바로 접히는데요. 트렁크 쪽과 2열을 접었을 때 이 바닥면이 거의 수평이어서 요즘에 언택트 차박을 하기에도 매우 좋은 공간입니다. 저희가 주행 리뷰는 둘이서 대화하듯이 좀 편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또 친한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반말 같은 거 섞일 수 있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솔린 기반의 SUV가 요즘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 좀 너무 가솔린만 쓰다 보면 좀 기름값 부담이 좀 있지. 엄청 크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름값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사실 SUV이긴 하지만 레저 활동으로 교외로 나가는 것보다 도심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잖아.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또 확실히 더 이득이 있으니까. 혼다가 일본 기업이긴 하지만 걔네 주력 그 판매 시장은 미국이야. 근데 미국은 고속도로 상태가 그렇게 뭐 녹록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차들을 보면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러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달려보니까 서스펜션은 독일의 그것, 유럽의 그것과는 굉장히 달라. 말랑말랑하긴 한데 또 이런 점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점이지. 특히 우리 세대보다는 조금 윗세대들은 좀 이런 말랑말랑한 서스펜션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CRV는 사실 윗세대보다는 우리 세대들이 또 좋아하는 차긴 하잖아. 그래서 이 서스펜션 감각은 정말 살 사람이 한번 타보고 느껴보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엔진 뭐 가속 반응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쾌해. 속도가 올라갈수록 좀 쥐어짜내는 느낌은 뭐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한 속도 내에서는 충분히 뭐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기분이야. 차선을 넘나들거나 한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직관적이다, 칼 같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좀 여유롭게, 좀 뭐 부담 없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2열에 한번 앉아봤었잖아. 근데 2열 느낌은 어땠어? 이게 이제 아까 2열 앉았을 때가 서킷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노면은 매끄러운 편이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뒷좌석도 부드러운 편이고, 근데 너무 심하게 낭창거리는 느낌은 아니었어. 그냥 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 그러면서 시트가 지금 앞에로 옮겨 타니까 확실히 앞에가 단단해요. 시트 뒤는 제가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도 푹신푹신 들어갈 만큼 굉장히 좀 쿠션이 깊고, 그래서 뒷좌석에 타는 뭐 다른 가족, 아이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구성이 아닌가. 근데 시트 포지션은 어때? 어떤 차들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포지션이 좀 굉장히 높거든? 오히려 지금 앉아있는 동승석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특별히 포지션이 높진 않네요.
이 정도 같은 크기면 뭐 아이가 어렸을 때는 투어링 유모차라고 하지, 엄청 큰 유모차. 그런 유모차 같은 것도 쉽게 실을 수 있고, 2인이 캠핑하기에 아니면 3인 정도가 동계 캠핑할 정도로 많은 장비를 싣고 다녀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차체 길이로 놓고 보면은 4,630mm 투싼, 신형 투싼이랑 똑같은데 사실 투싼이랑 얘랑 휠베이스가 거의 100mm 차이 난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차이 나네. 그래서 이거 투싼이랑 비교하면 실내 공간 차이가 좀 있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실내 공간은 꽤 넓고 실용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예전에는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에서 나 좀 개념 있어요, 난 환경을 생각해요, 이런 셀럽들이 진짜 많이 타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하이브리드는 약간 친환경적인 느낌이 많이 좀 옅어진 느낌이야. 이제는 그냥 자동차 중에 하나? 친환경이라고 붙기에는 좀 그런. 근데 하지만 이 차는 뭐 친환경도 챙기면서 뭐 약간 퍼포먼스도 좀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행사 이름도 파워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모터만으로 해서 한 184마력에 뭐 엔진까지 더해서 시스템 출력은 거의 한 215마력 정도를 낼 수 있다고 해. 근데 요 정도 크기에 215마력이면 뭐 넉넉하지? EV 모드를 굳이 언제 쓸까? 좀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해. 근데 이게 요 하이브리드 차들이 다들 EV 모드를 만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굳이 EV 모드가 없어도 저속에서는 보통 이렇게 엔진이 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굳이 따로 내놔야 되나 싶긴 한데 뭔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긴 한데, 요즘 PHEV EV 모드랑 비교하면 못해도 45km, 50km, 최대 진짜 많이 가는 거는 50km도 전기 모드로만 갈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EV 모드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나. 옵션은 정말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지금 맞아. 보면은 뭐 엘카스, ACC 이런 거 물론 풀레인지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갔고, 통풍은 없지만 그래도 내좌석 다 열선 들어갔고, 뭐 이거 뭐야, 무선 충전, 진짜로 여기는 핸드백, 큰 핸드백도 들어갈 만큼 엄청 큰 공간이고. 맞아. 근데 얘네가 처음에 혼다 센싱 안 갖고 들어왔을 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 왜 우리나라에는 혼다 센싱 안 들어오냐.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차들이 다 혼다 센싱을 갖고 왔고, 근데 그거를 막 굉장히 막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어느 브랜드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어. ACC 같은 경우 안 되는 차가 어딨어. 요즘에는 진짜 낮은 모델, 낮은 급, 엔트리급에서도 거의 ACC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전방 추돌 정보나 레인 경보 같은 거, 또 레인 조향 어시스트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이제는 좀 진부한 기술이지 않나. 그거를 마케팅으로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기술이 아니야, 요즘에는. 일본 차 브랜드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뭔가를 맞아.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서 뭔가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 20년까지 오니까 현대기한테 사실 밀리게 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 게 아닌가. 미국 판매량 보니까 작년 4분기에 토요타 라브4가 한 13만 대 가까이, 12만 뭐 7천 몇백 대, 그리고 얘가 한 10만 대 가까이 팔렸는데 투싼은 몇만 대 못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미에서는 뭐 옵션 좀 떨어지고 현대기아에 비해서 그런 차들이 아직도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시장 특성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이 소리 들려? 이 고속 소리야, 고속 소리. 엄청 쥐어짜내지. 이건데 CVT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고속 크루징 하면은 저 RPM 쓰면서 맞아. 천천히 맞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소음이 별로 안 나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왜 고속도로 타도 올라갔다가 좀 이따 나가야 되고 맞아. 또 잠깐 로터리에서 멈췄다가 또 가고 그러면은 이제 가속 페달 깊게 밟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좀 소음이 꽤 크게 들려온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속도로도 고조차가 심해가지고 네. 그 메인 디스플레이 이 해상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정말 보기 싫었거든. 그리고 일단 한글화 정말 너무 안 돼 있었고 그냥 뭐 거의 뭐 미국 차 그대로 갖고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지금은 한글화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차였어. 왜냐면 옛날부터 약간 엔지니어링이 강한 브랜드 중에 하나였거든. 디자인,
이런 것보다는 기능, 성능 이게 우선시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좀 많이 옅어지고 있는 느낌이거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고, 특히 나는 파일럿이나 오디세이 최근 디자인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요즘에 혼다 브랜드 차들 보면 좀 굉장히 디자인 쪽으로 많이 신경 쓴 티가 많이 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CR-V 1.5 가솔린 터보랑 비교를 하면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92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와, 비싸다.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사실상 1.5 가솔린을 살려던 분이 이 모델을 살 일은 저는 없어요. 없어. 1000만 원 차이 나요. 1000만 원 차이가 나. 그러니까 아래 트림은 4,510만 원이라 660 차이 나요. 660이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장권에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1.5 터보는 2륜밖에 안 나오고 얘는 무조건 기본이 4륜이니까 그 차이랑 뭐 옵션 차이 쪽을 조금 감안하면 넘볼 수는 있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게 4륜 구동 4바퀴 굴림 최고 트림 투어링인데 4,700대 정도면 조금 비싸진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공대생들이 뭐 잘 만들어 놔도 아 내 거 잘 좋은지 모르겠고 쑥스럽고 그냥 맞아. 극적극적 하면서 이거 뭐 차는 좋긴 한데 타보셔야 압니다 하고 그냥 맞아. 일단 타보세요 저희는 PR 안 해요 이런 느낌이 좀 맞아. 아쉽죠. 혼다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쉽고. 인문학적 감성이 좀 부족하다 이거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1순위는 엔지니어링. 그치. 근데 이제 실제 사는 분들은 1순위가 디자인 그리고 가격 이 두 개가 맞아.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 이번에 오늘 실생에서 오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BMW X1이랑 고민할 것 같아요. 그거 할인받으면 이거보다 싼데. 그치. 그래도 CR-V가 그 도시명 콤팩트 SUV를 연 모델 중에 하나거든. 사실 SUV라고 하면 뭐 그냥 시골에서 상용차 느낌이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도심에서 갖다 타게 되고, 근데 이 도시명 SUV라는 장르를 연 모델임이 그래서 지금의 SUV 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차 중에 하나인데,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또 있기도 해. 근데 혼다 살라고 전시장 가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살라고 가는 사람들이잖아. 제 생각에는 혼다랑 토요타랑 재지 않을까. 둘 보통 중에 재면. 보통은 재면.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X1이나 이런 차랑 잴 수도 있는데 X1이랑 쟀으면 X1 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 이제 그냥 라브냐 CR-V냐 그거 고민하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총 4개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오늘 행사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지. 그래서 서킷에서 그 IMMD를 타보라고 일부러 서킷을 빌린 것 같긴 한데, 사실 아까도 뭐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어. 좋은 점 하나 한 줄 평으로. 글쎄, 난 CR-V 뭐 가솔린 SUV 하이브리드 부드러운 뭐 주행 감각하고 어느 정도 뭐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갖췄다 이 정도라. 단점은 약간 브랜드 파워가 좀 낮아. 인지도도 좀 낮고. 가족들을 태우기 아주 적합한 구성이다. 이 차가 브랜드 밸류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일본 차라는 단점도 있고 한데 이걸 극복하려면 결국은 좋은 엔지니어링을 더 좋은 패키징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포장을. 맞아. 근데 지금도 포장하는 게 현대기아 따라가려면 멀었어. 맞아. 그러니까 포장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다. 지금까지 저희 두 기자의 그 CR-V, 혼다 CR-V 하이브리드 리뷰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직 합을 맞춰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설픈 부분도 있고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밑에 아마 추가로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차, 더 멋진 차와 함께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훨씬 더 매끄러운 진행, 맞죠. 훨씬 더 정확하고 재밌는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